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CPI 발표를 주목하면서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8월 CPI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3.7% 올라가며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 모두 다 담아서 정리 또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CPI 내용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제 조금 눈에 띄는 특징들까지 저희 같이 살펴보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먼저 짚고 시작하도록 하죠. 어제 양지수 흐름 보시면서 굉장히 힘겨운 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코스피는 0.07% 소폭의 하락이었으나 코스닥이 1.7%나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도 약보합이었지만 결국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나마 약보합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와 같은 시총 상단의 종목들이 힘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수급적인 우호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 종목 개수가 1,100여 개가 넘어갔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 연속해서 코스닥 쪽에 공격적인 매도를 하면서 낙폭을 조금 키워 나갔죠. 경계되는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경계감과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그날 밤에 나오는 CPI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유로존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오늘, 내일 해서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 중국의 경제 데이터 등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조금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꽤 강하게 작용했던 어제입니다. 요즘 우리 장의 패턴을 보면 굿모닝입니다. 아침만 좋습니다.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전에 테마들이 상승을 하고요. 그것도 굉장히 가파르게요. 그러나 그것을 끌고 가줄 만한 수급이 부족하고 시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에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패턴이 최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테마를 이끌었던 대장주 등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을 보면서 어제 든 생각은 이겁니다. 그네에서 떨어졌다면 이라는 말로 제목을 달아놓은 이유인데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네가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면 고개를 들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어라 라고요. 그네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고개를 들면 돌아오는 이 그네에 또 2차적으로 다칠 여지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 이 순환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면 한 번 조금 삐끗했다면 무리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뭔가 대응하기가 너무나 빨라서 혹은 약해서 어려운 장이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어제장 흐름을 본다면 은행, 보험, 통신, 대표적인 고배당 섹터에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은행, 보험, 통신의 공통점은 고배당 플러스 최근에 수정 앵커가 꽤 주력해서 이제 방송을 했던 섹터입니다. 미리 힘들 때 들여다보자라는 취지에서요. 어제 이쪽에서 다 강했습니다. 어찌 보면 대표적으로 재미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잘 안 두기도 하죠. 워낙 우리 장에는 자극적인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돈을 벌어야 재밌는 겁니다. 이 섹터에서 돈을 번다면 이 섹터는 재밌는 섹터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괜찮았고요. 정유주도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네옴과 재건 쪽도 강세였죠. 네옴은 10대 총수 사우디 집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더 힘을 받았고요. 어제 살핀 대로 비료 쪽도 굉장히 강한 시세의 일부 종목 좋습니다. 자, 통신 내에서 배당으로서의 통신 3사를 제외하고라도 통신 장비주들이 모처럼 또 강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법 25만 개 5G 기지국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 들려왔고요. 아이폰에서 6GHz 와이파이 6E를 탑재했다라는 소식도 나름 힘이 돼줬습니다. 5G 장비주들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흐름 보여줄지 지켜보죠. 다만 5G 장비주는 연속성을 띄워준 적이 너무나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단발적으로 끝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죠. 빠진 쪽은 그동안
그동안 시장에서 사랑을 듬뿍 받았던 쪽들이 거의 다 밀렸습니다. 2차 전지 부진은 계속됐어요. 그러면서 화학과 철강 섹터가 같이 내려갔고요. 로봇과 AI 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오전장에 강하게 치고 나갔던 반도체 쪽은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HBM 등의 종목들 정강후약으로 낙폭을 조금 후반에 키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만 당뇨 종목들도 많이 밀려났고요. 어제장도 참 고단했습니다. 자,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잘 가던 종목들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번 주에 겪고 있는데요. 이쪽들이 그렇게 쉽게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다시 일어설 여지도 있고 꽤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면 반등도 나올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게 잡고 짧은 방망이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시각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일어설 여지 등을 들여다본다면 로봇도 뉴스 많습니다. 대기업의 투자 소식도 계속 전달되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 두산 로봇 등의 이슈 등이 재료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음에 모멘텀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AI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가 있었죠. 정부가 내년부터 전 국민 AI 일상화에 약 1조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과 일터, 공공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발적으로라도 시장의 관심을 다시 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AI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복지나 의료, 교육 분야에 조금 특화된 쪽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나눠봤으니까요. 트레이딩 대응하시겠다면 조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시간 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G 장비 쪽 괜찮았고요. 정규장 하락 후에 일부 로봇주 등이 올라갔습니다. SPG나 뉴로메카 등 강세였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이슈가 있었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2조 원의 현금 수여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OLED 패널 대부분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됐죠.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디스플레이 쪽이 강세였습니다. 선익 시스템, 페로텍스 등의 종목들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중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CPI입니다. CPI는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소폭 헤드라인으로 봤을 때는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기도 했고요. 코어 같은 경우는 지난달 4.7에서 4.3으로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식품, 물가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근원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 나름일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이 예상보다 높았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될 예시가 있겠죠. 하지만 근원 물가가 자리 잡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립으로 시장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의 시장을 봤을 때는 한 중립 정도의 평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잭슨 미팅에서 이렇게 코멘트했었죠. 헤드라인보다는 앞으로 근원 물가에 집중할 거다. 그런데 근원 물가는 내려가는 추이를 명확히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은 나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3.7로 나왔으니까 이틀 전에 정리했던 주요 IB 전망으로 봤을 때는 시티, 바클레이즈, UBS 등의 전망이 맞았네요. 좀 세세적인 데이터를 정리해보죠. CPI 관전 포인트 보신다면 에너지 물가 확실하게 많이 뛰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예상했던 바고요. 그런데 주거비 쪽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를 조금 제외하고 봤을 때는 물가에 대해서 안정화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는 보통 8월이 피크다라는 평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운송비 스파이크 혹은 에너지 스파이크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는 평입니다. 나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무난했다라는 평입니다. CME 패드워치상 FMC 9월은 당연 동결 쪽으로 압도적인 퍼센테이지 보여주고 있고요. 11월도 동결 쪽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12월도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12월 혹은 11월 연내에 한번 25bp는 올릴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곤 있으니까요. 체크하시죠. 자, 일단 연준의 정책 스탠스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국채금리는 오늘장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채금리는 나름의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 오늘 나타냈습니다. 자, 에너지 쪽 긴장감은 계속되네요.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일반 원유 재고만 놓고 본다면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는 재고가 꽤 많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로 놓고 봤을 때는 원유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유의 흐름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장에서는 소폭 올라선 채로 유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뉴욕장 분위기 보시죠. 앞서 수정앵커 오프닝 얘기해 주신 대로 혼조 마감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그래도 소폭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애플 사용 금지 법률이나 문건 내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 아이폰 사용 금지 우려를 조금 줄여주는 내용이 있었으나 애플은 주가가 빠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고가 넉넉하다라는 것과 공급 부족 경고가 조금 싸우면서 장중에 변동을 꽤 보이다가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올라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항공사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항공주들이 오늘 크게 밀려나면서 하락 섹터 하위권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U가 풍력 지원 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인허가를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교적 시장 대비 풍력주가 견조하기도 했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CPI 이슈가 있었고요. 나름 물가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 무난했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았고 빅테크가 반등을 보여줍니다. 아마존 52주 신고가 그리고 반도체 쪽 전반이 오늘 괜찮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3M의 낙폭이 컸다라는 평입니다. 내년도 성장 환경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등이 나오면서 5% 넘게 빠졌고요. 특징주 중에 이렇게 맵을 띄우면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할리우드 파업 부분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그래픽 아티스트 부분에서 노조 설립 이슈가 전달이 됐습니다. 작가 파업부터 해서 계속 그 이슈가 좀 들려오고 있네요. 넷플릭스 5% 이상 밀려났고요. 자, EU가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이슈는 사실 국내 쪽에는 좀 긍정의 요소로 작용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니오나 리오토 쪽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등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볼 것 같은 쪽은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섹터로 보시면 빅테크가 애플을 제외하고 전반으로 괜찮았다라는 점과 유틸리티 쪽도 나름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쪽 보시면 엔비디아, AMD, 퀄컴 등 비교적 양호한 흐름 나타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공주가 좋지 못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은 5%나 빠졌고 프론티어 항공, 스피릿 항공은 좀 더 큰 폭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유가 상승의 부담, 비용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풍력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EU의 정책적인 기대감 속에 비교적 괜찮은 시세를 내기도 했고요. 많이 밀린 쪽에서 2차 전지 소재단과 전기 설비 쪽 혹은 건설 인프라 쪽이 좀 빠졌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개별 시세로는 정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라늄 쪽이 계속해서 엄청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 이슈도 미국장 내에서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반도체 쪽 좋았는데요.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한 뉴스 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가 2나노 경쟁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세 공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나노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4나노, 3나노, 이제 2나노 경쟁 격화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TSMC가 EUV 포토마스크 제조 장비 독점 업체인 IMS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IMS라는 업체는 이 IMS가 없으면 ASML의 노광 장비도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름의 이쪽 분야 98% 독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TSMC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나노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평가이고요. 나노 경쟁, 노광 장비, EUV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관련주들은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EUV 얘기할 때 종종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SNS텍이나
FST 이런 쪽의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둘만하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최근 3개월 주가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 못한데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나노 전쟁 속의 미세 공정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이제 수소 관련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18개국과 303개 기업이 참여해서 수소 산업에 대한 제품과 기술 공개가 있었는데요. 포스코그룹, 고려아연, 하나그룹, 현대차그룹 전부 다 여기 관련해서 기술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 수소에 대한 생산, 운송, 저장, 활용에 대한 청사진을 각 그룹사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구성이 됐고요. 포스코그룹이 나름 그 밸류체인을 잘 갖췄다라는 평이네요. 2차 전지도 그렇고 포스코그룹이 꽤나 이쪽 청정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쪽으로 엄청나게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산업 밸류체인을 일전에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수소 쪽 보시고 연료전지, 충전소 각 분야별로 달리 있으니까요. 수소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 한번 내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요즘 시멘트 업체들 가격 올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개별 들려왔었는데 결국 모든 국내 7개사 시멘트사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이죠. EU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전기차 업체, 배터리 업체 등 비교적 긍정적인 내용인 거고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조금 부품단으로 연결 지어본다면 성우하이텍, 아진산업, 현대공업 등이 관련으로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 이슈 있었고요. 미국에서 리튬 잭팟이 터졌다라고 하죠. 리튬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점토층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관심을 더 본다면 이런 종목들 그냥 관심권역에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어제 시장의 사실 메인키는 좀 고배당 쪽이었던 것 같은데 미리 저희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네, 예년보다 올해 좀 더 빨리 배당주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기 때문에 8월 말쯤부터 한번 보자라고 얘기 드렸고요. 9월 1일에 정확하게 배당 관련해서 은행이나 통신이나 보험 쪽을 짚어드렸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9월 들어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쏠쏠한 제2의 월급이다라고 하죠. 배당금이 입금됐습니다. 이러한 문자들 종종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질 때는 배당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지금 금리가 높고 유가도 높고 달러도 강한 상황에서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증시에서 안전처로 이제 여겨지는 게 바로 배당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배당주는 계절적인 요인을 정말 크게 받는데요. 4월과 9월, 12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9월에는 상반기의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배당의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가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확실히 배당을 받기 위한 단기 자금이 몰린다라는 점에서 계절적인 요인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대차증권에서 9월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5위권까지 보니까 이 순매수 강도가 높았던 쪽에서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이죠. 은행과 보험, 통신 등의 종목들이 속해 있었다라는 부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배당주들 가운데서 뭐니 해도 은행주가 대표적이겠죠. 하나증권에서는 고배당이나 실적 상향 그리고 낙폭이 좀 과대했던 소외되어 있었던 은행주들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 있는 그러한 내용을 밝힌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기업은행이나 BNK 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등등 사볼만하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은행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에서 금융주들이 상승부를 켰고요. 9월 들어서 일단 9월이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3에서 4%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3년의 배당 수익률 전망치 최근 한 달 동안 증권사의 평균을 좀 봤을 때도 우리금융지주가 올해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 상승의 기대치가 가장 큰 쪽은 하나금융지주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을 봤을 때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주가가 5만 원 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은 KB금융이 가장 좋습니다. 올해 매출이 26조 9천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FN 가이드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행주를 볼 때 변수로 체크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스트레스 완충 자본의 제도가 될 텐데요. 이 은행주가 지금 시장을 얼마나 이 은행사들이 견딜 수 있는지 그걸 측정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본금을 적립하는 규모를 이제 내놓게 됩니다. 10월에 구체적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가 바로 각 금융사의 대손 충당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 이게 늘어난다면 배당의 여력이 그만큼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우려할 사항으로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9월 들어서 외국인들도 이쪽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감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금융업의 지수가 올라감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 지수가 정말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3개월가량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이 9월 들어서는 확실히 이쪽을 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8월까지 서머랠리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9월 들어서 지금까지는 소폭의 매도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은 쪽은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크게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 다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금융업종 쪽에서 앞으로 순이자 마진 개선이라던가 배당 같은 부분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방 안정성은 기대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나 주당 배당금의 가시성을 좀 고려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보험주 쪽도 증권가에서 호평을 내놓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증권에서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규제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겠죠. 계리적인 가정의 가이드라인, 부채 시가평가의 할인율 이런 쪽이 단기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 시행령 개정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월 들어서 KRX 보험업 지수도 5%가량 올라가면서 보험 관련주들이 어제 장에서 크게 좀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이 6% 넘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증권가에서는 분석 대상인 보험사의 배당 총액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네, 올해 보험사들은 지금 실적 서프라이즈와 역대급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올해 새로운 회계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을 낼 것이다. 상반기에 이미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도 얘기하는 바가 올해 상반기에 53개 보험사의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된다면 이 보험의 부채 같은 경우에 원가보다는 시가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부채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할인율이 높아진다면 보험 부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계약 서비스 마진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호실적이 업황의 호황 때문이 아니라 회계상의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순이익이 다시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아무래도 실적이 좋았으니까 배당을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오랫동안 배당을 주지 않았던 한화생명이나 이런 쪽, 그리고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주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쪽에서도 배당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한화생명 올해 배당 수익률을 13% 가까이 좀 전망을 했고요. 당기
순이익이 약 3배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고배당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보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보증권에서 이제 동양생명이나 한화손해보험 쪽에서도 배당 수익률을 좀 높게 점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일단 기대할 만한 쪽도 있겠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이 착시 효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갑자기 이제 배당을 주는 쪽을 보기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배당을 줬던 기업을 여전히 유망하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내년에 이 금융당국 쪽에서 보험부채 할인율을 낮추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봤듯이 이 착시 효과를 좀 없애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전이랑 반대로 이 보험의 부채 할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험 부채가 올라가고 순이익은 반대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좀 보험주에게 있어서는 이건 우려할 만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꾸준히 배당 잘 줬던 쪽을 주목하자라는 건데요. 증권가 탑픽들 정리해보면 삼성생명, 현대해상, 그리고 삼성화재까지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험주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통신주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통신주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당 매력 꼽을 수 있는 게 이동통신 3사가 되겠죠. 전일장에서는 일단 소폭의 상승부를 역시나 유지했고요. 9월 들어서의 흐름을 본다면 SK텔레콤 제외하고는 나머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KT 같은 경우에는 그간 정말 오랫동안 리스크로 작용했었던 CEO의 공백이 이제는 좀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린 건데요. 바로 배당에 대한 매력이 사라질까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좀 배당 성향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배당에 대한 감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증권의 김홍식 연구원이 꾸준히 KT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하면서 보고서를 썼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이 배당 성향이 축소가 된다면 배당에 투자하는 수급은 좀 빠져나가게 되고 향후에 이제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는 그러한 수급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25,00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볼 만한 종목은 SK텔레콤인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은 신사업도 잘하고 있고 지금 배당도 잘 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저점에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본다라고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은행부터 보험, 통신까지 고배당 관련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이제 쌀쌀해질 때 정말 외국인들처럼 우리도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을 좀 담으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또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그룹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잠시 후 나눠볼 겁니다. LG그룹주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룹사로 이제 동시에 관심받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에코프로 그룹부터 시작해서 포스코그룹 혹은 LS, 두산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HD현대도 그랬고요. 그런데 좀처럼 그 라인에 LG 쪽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LG그룹주의 올해 상승률을 좀 보시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은 비교적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LG화학이나 이노텍, 유플러스, 생활건강은 빠졌고요. LG생활건강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이들이 속해 있는 섹터에 호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이폰이 나와도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요. 화장품이 올라가도 LG생건은 중소형 화장품에 대해서 선택지에 들어가지 못하며 밀립니다. 2차 전지가 가도 LG엔솔과 LG화학이 힘을 내지 못하고요. 중국 리오프닝이 와도 마찬가지. 자율주행 전장이 주목받아도 이쪽이 움직이기보다는 다른 좀 사이즈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LG그룹주 좀 살펴보죠. LG가의 IT 쪽 들여다보면 LG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지금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처참했던 실적 이후에 3분기까지 빠르게 이제 적자 규모를 줄이고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OLED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수익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차량용 디스플레이 덕분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관심 둘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20%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고초를 겪고는 있습니다. 전사적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 노력이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등장했죠. 어제장에 5% 올라갔습니다. 기대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고요. LG 이노텍은 아이폰 공개가 돼도 이제 큰 관심을 못 받네요. 그래도 4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이 전망된다. 그래서 3저 4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나마 LG가 IT 쪽에 대해서는 긍정의 목소리를 그래도 꽤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지 체크하겠고요. IT 쪽 제외하고 본다면 조금 더 우려 섞인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것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계없는 그림입니다. 빼주시길 바라고요. 주요 고객사 북미 판매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생각보다 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하반기 진입 업황이 좀 슬로우 다운되고 있고 판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렇게 판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수요를 자극할 것이고 금리가 안정을 찾아간다면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LG 엔솔, LG 화학, 2차 전지 쪽에서 이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LG 생활건강은 아직까지는 뭐 의견 나누기는 좀 먼 것 같습니다. 증권가 목표가가 줄 하향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리뉴얼이 시작됐다. 좀 달라지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와 동시에 마케팅 비용과 구조조정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당분간은 작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IT 쪽과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LG 그룹주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각 섹터별 이야기 다뤄보시죠. 지금 함께 하시죠.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해서 매크로적 측면부터 해서 시장 흐름 좀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운데 이렇게 전화상으로 뵙습니다. CPI 얘기부터 해보죠. CPI가 예상을 소폭 헤드라인이 상회했습니다만 근원 물가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장에는 좀 중립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CPI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와 시장에 대한 전망 궁금합니다. 일단은 헤드라인 CPI라 그래서 전체 물가는 3.7%로 예상 3.6보다 높았고요. 전월 3.2%보다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개월 연속 반등을 한 것이고요. 반면에 코어 물가라고 하죠. 유가랑 공물가를 뺀 음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3%를 기록하면서 7월 4.7%보다 크게 둔화됐고요. 4.3이라는 수치는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을 좀 일부 선반영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PI가 반등을 한 데에는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만에 10.6% 급등을 했고 그리고 항공료 역시 4.9% 올랐던 데 따른 영향이거든요. 즉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이유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을 하는 등 그래도 더 큰 흔들림보다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도 뭔가 하나의 변수를 좀 넘어갔다라고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요. 내일은 또 미국에서 또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쿼드러플 리칭데이다 보니까 수급 변동성이 좀 커질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맞죠. 그런데 8월 한 달 동안 증시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외국인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최근 외국인 선물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쿼드러플 리칭데이를 맞아서 외국인 선물 매매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조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지기보다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괴롭혀왔던 변수들도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쿼드러플 위칭데이라는 수급적 이벤트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하루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 하더라도 좀 시점에서는 불안해하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커진다면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CPI도 그렇고 오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그래도 비교적 좀 우호적인 전략을 주고 계십니다. 2차 전지 쪽 이제 투자 전략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워낙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자리대를 이탈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2차 전지 쪽이 회복을 해줘야 사실 코스닥도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시각이십니까? 일단은 2차 전지는 7월 말 기점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주도주로서의 영향, 그리고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다는 부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게다가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9월 말 10월 초로 들어가면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실적 영향권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2차 전지가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일단락됐다 하더라도 좀 기간 조정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는 지금 당장 시장이 반전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우호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메이저 수급 역시나 코스피 대형주에 조금 더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들 저희 잘 참고해서 방향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세세하게 시장 그리고 각 섹터 종목에 대한 뷰를 이분을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진만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장 진만쌤의 뷰 너무 궁금합니다. 나름 뭐 쫄지 말되 공격적인 베팅을 하기보단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계속 해나가자, 테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뷰 어떠세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악재는 나온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주도주 나왔던 로봇주들도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고요. 특히 AI 쪽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정말 어렵고요. 그다음에 테마성 이슈가 하루 만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돌면서 이제 어제까지 주도주였던 이런 여러 가지 테마가 내일은 이제 하락의 가장 큰 주체였었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어제 이제 종가 기준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단기 상방 수급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이제 그저께 매수가 많이 되었던 풋옵션들이 많이 청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옵션들도 장 막판에 어느 정도의 선물과 현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일단 단기 상방 주체를 많이 만들었고요. 이제 어제 장이 유난히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애매하게 갭상승 시켰다가 이제 밀어버리는 그런 이제 시장이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제 어제가 피로감이 가장 심했었던 하루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단기가 오히려 이제 오늘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말씀을 드리고 애매하게 나스닥 1.5% 상승했다가 이제 한국 시장이 넘어와서 애매하게 상승했다가 이제 밀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히려 요즘은 이제만 0.23% 이제 적정하게 그렇게 크게 악재가 없다 정도로만 이제 판단이 되는 수준만 돼도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대형주의 수급은 여전히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순환매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다라는 점이 이전과는 조금 달랐었던 모습들을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대형주 쪽이 워낙 이제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수급 아까 이제 이용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2차 전지가 많이 싸졌다고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여태까지 상승을 주도했었던 여러 가지 신용융자 같은 부분들도 보시면 2차전지 대형주들이 여전히 막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상방 포지션을 잡으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용융자가 조금 늘어나면서 시장을 조금 견인했던 부분들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금들의 신규적인 유입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이 지금 당장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현재 2차 전지가 싸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섣불리 좀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물리더라도 반도체 쪽에 물려야지 조금 더 살아나고 혹은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좀 끌어왔던 현금을 좀 쓰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FOMC까지 해서 일단 9월에는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조금 덜한 상황이고 네. 어제 CPI를 보시면 이제 에너지 쪽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공급을 줄여서 이제 그런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크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11월에 25bp 정도 인상을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도 또한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멀리를 내다보는 것보다 오늘과 내일 정도를 내다보는 전략을 짜면서 너무 먼 미래보다는 당장 오늘의 전략을 짜보시고 오늘의 섹터가 어떤 테마가 될지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파르지만 그 빠른 순환매 내에서 수익을 충분히 날 수 있을 만한 시장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은 일단 뭐 대형주 혹은 이제 코스피 150,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종목보다는 조금 가벼운 종목 위주로 컨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른 트레이딩에 조금 순응하는 대응을 하면서 물리더라도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어요. 반도체 앞서 제가 브리핑으로 이제 미세공정 얘기가 나온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 미세공정 내에서 EUV 쪽 종목들 꽤 소외됐잖아요. 사실 HBM 이런 쪽에 밀려가지고. 근데 이쪽 종목들도 지금 볼만할까요? 사실 요즘은 이제 소재 쪽보다는 장비 쪽이 조금 더 지금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HBM이 가장 큰 이제 테마 안에 테마라고 이야기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장비 사이클도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재 사이클도 올 거라고 생각이 당장 이제 장비는 먼저 선발주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소재 쪽이 오르는 그런 이제 테마성 이슈가 그 안에서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볼 때는 저는 충분히 이제 뭐 FST나 이제 GST 같은 뭐 칠러, 유니셈 같은 칠러 같은 종목들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소부장 단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비 쪽이 현재 뭐 평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미세공정 장비 쪽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많이 가격 조정고 기간 조정도 다 받았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번 정도 반도체가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이제 추세가 붙으면은 정말로 이제 가파르게 뭐 2, 3일 정도에 뭐 15%, 20% 상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미세공정 관련해서 저희 잘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화면에 저희가 영창케미칼이라고 제가 이제 화면을 내보냈던 바 있는데 YC캠으로 사명이 바뀌었다라는 점, 그 부분을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섹터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장은 남들 재미없다라고 표현하는 배당주들이 좋았습니다. 보험, 통신, 금융 전반이 괜찮았는데 이 고배당에 대해서는 수정앵커 브리핑할 때마다 전략을 같이 주셨었고 JB금융지주 이런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언급 주셨던 바 있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전략 다시 점검해 주세요. 네,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배당이라는 것은 물렸을 때 받는 이제 그런 어떤 정도의 보너스 정도의 개념이긴 한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지속이 되기 힘든 상황,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들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수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사실 더 올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제한적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적금 예금보다 배당주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의 이슈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수급도 최근에 많이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생명이 배당 늘린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한 2, 3거래일 정도 굉장히 빠르게 오른 게 그 사실이고 이제 KT는 배당을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이제 엄청나게 좀 두들겨 맞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연말이 다가오는 게 확실히 맞구나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배당주도 굉장히 지금 매력적이고요. 시장이 혼조해서 오히려 그런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종목들이 일부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코멘트 드렸던 거는 시장의 포트폴리오의 정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의 비중은 배당주가 쌀 때 사 놓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연말 돼서 오를 거다. 이제 그런 부분 이야기 코멘트 드리면서 배당주 대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배당주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도 많고요. 기술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뤄낼 수 있어요. 즉 배당을 받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 것만큼 수익률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관심주로 보시면은 통신 쪽에는 아까도 강조드리셨던 것 같은데 SK텔레콤이 가장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이제 은행은 지금 신한지주가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배당을 굳이 안 받는다 하더라도 조금의 주가 탄력성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보험주 쪽에는 지금 이 직전에는 이제 현대해상이 되게 좋다가 지금 이제 그런 수급들이 하나생명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이 여전히 기술적인 부분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세 종목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각 섹터별로 이렇게 한 종목씩 주니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남는 것 같아요. 지난 유망주 JB금융은 어떻게 해요, 그럼? 네, 일단은 뭐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배당을 받은 거랑 다른 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 번 정도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흐름이 참 좋았었네요. 이럴 때 좀 브리핑을 좀 잘 선점해서 해줬다라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자, LG그룹주로 가겠습니다. LG그룹주 언제 힘 좀 낼까요? LG그룹주 전반적으로 뭔가 탁 치고 나가주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서 네. 이제 지금 좀 봐도 될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네, 사실 LG 그룹주가 굉장히 많죠. 아마 다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세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LG 그룹주가 다 좋다기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각계 전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일단 세 종목 그다음에 궁금하신 거 이제 물어보시면 더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 지지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에는 다시 돌렸고요. 뭐 전장 사업부의 여러 가지 이제 성장성도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가전 쪽도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포인트에서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 증가할 때 맞춰서 한 번 정도 사이클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전자가 현재 LG그룹주 내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력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장 사업 부분들의 추가적인 이런 밸류가 좀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제 배터리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지선을 결국에는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에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사이클이 올 때까지 조금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국에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시거나 당장에 오를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모아가셔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고.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파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외국인 수급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공매도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더 늘어날 수 없을 때까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가 반등 타이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에 오르긴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그런 이제 조금 장기 투자하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일단 LG 디스플레이. 근데 어제 이제 뭐 현금 차입이 됐던 현금 이제 빌렸다라고 애플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애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국 창에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체들과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 15가 이제 됐는데 BOE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업체들과 어느 정도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반사 수혜를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더 나쁠 게 없다라는 게 현재 LG 디스플레이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뭐 LCD의 둔화는 뭐 다 예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LG 엔솔보다는 LG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단기적 대응이라면 LG 디스플레이, 중장기로 좀 모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엔솔 쪽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LG전자도 상승 여력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는 판단 건네주셨습니다. 한 종목만 더 갈까요? LG 이노텍이요. 네, LG 이노텍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폰 15 굉장히 매력적으로 많이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10타입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무게도 많이 줄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핸드폰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아이폰 11을 사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15로 많이 넘어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중국발 이슈는 오히려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이제 애플 관련주들의 밸류가 싸졌을 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준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 네. 이노텍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사셔도 될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만 스펙으로 가겠습니다. 리오프닝 쪽일까요? 중국의 여행재개 이후 첫 춘절 최대 수혜주 클리오 네.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클리오가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판매량을 좀 봤었는데 이런 이제 틴트나 이제 소형 화장품들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다라고 이야기가 나고 실제로 명동 가면은 중국인들이 정말 많고 실제로 화장품 쇼핑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올리브영 가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화장품이나 이제 춘절 맞춰서 어느 정도 중국향 모멘텀이 중국향 모멘텀이 엄청나게 거대하다.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중국향 종목들 어느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고 일단은 클리오의 투자 포인트는 많이 사가고 있고 실제로 면세점 판매량도 실제 화장품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클리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SAM 쌈지엔터도 한번 정도 코멘트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춘절 다가오고 그다음에 추석까지 해서 이제 애들 장난감 관련돼서 상반기가 이제 장난감 성수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단일 IP, 티니핑 IP 갖고 있는 쌈지엔터도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이제 두 종목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관련주 두 종목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연휴 관련해서 수혜주로 클리오랑 쌈지엔터, SAM지엔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갖고 있는 진만쌤의 픽 중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나 뭐 호텔신라, 잉글루드랩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들 종목 중에 하나 AS 해주실까요? 네,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 좀 코멘트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기대감이 여기서 더 나오기에는 좀 사실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나올 수 있을지 지금 약간 그런 변동성의 변곡점에 딱 직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5일선 이탈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계속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일선이 이탈되는 음봉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단기간 어느 정도 챙길 건 챙겨보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요즘에 이제 추세 상승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5일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앞서 화면에 춘절로 나갔는데 국경절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좀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 정리해 주셨으니까 저희 잘 참고하셔서 방향 설정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